자, 토트넘의 해리케인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아주 파라티치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적설이 끊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아마 다음 주면은 주말에 이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하니까 그 전에 팀들마다 전체 스쿼드 점검도 한번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독특컵이 여러분 내일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이 팀이 보강해야 될 부분 역시 뒷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수비라인 쪽에서 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로메로도 당연히 이제 들어왔고 네. 뭐 완전히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다른 공격 옵션도 같이 링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아스날의 링크를 종합해봤듯이 네. 이번에 토트넘의 링크를 좀 종합해보는 건데요. 동런던이 바빠. 아 바쁘죠. 선수단 어떤 강화 그리고 어느 정도 전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단장들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파라티치의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링크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존나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존나 열심히 해도 필요할 땐 존나 해야 돼요. 존나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한 세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치열함 속에서 파라티치는 일단 공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링크나는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담스고르 덴마크에서 진짜 잘했던 유로 활약이었죠. 담스코르, 브레이스웨이트 그리고 돌베리 이렇게 해서 쓰리톱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그리고 젊은 선수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스고르는 이제 삼프도리아의 윙어이자 덴마크 유로에서 이제 공미처럼 약간 중앙으로 좁혀서 볼 받아주고 뿌려주고 약간 침투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져간 데다가 잉글랜드전에서의 프리킥 골도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킥이 괜찮아요. 네, 기량을 보여줬는데 라 리퍼블리카에서 최초로 공개한 정보고 레푸블리카. 레푸블리카. 뭐 거기서 그거지 뭐. 네, 영어니까. 발음은 저 괜찮은 모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레푸블리카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이후에 칼치오 메르카토에서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삼프도리아는 코로나 여파로 재정이 안 좋아서 선수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 토트넘은 2,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335억 원을 제안했지만 담스고르는 그냥 삼프도리아는 2,990만 파운드 그러니까 478억 원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일단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요 전에 영상에서 그 찬우 형이 이강인 선수와 삼프도리아 링크를 하면서 지금 삼프도리아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있다가 다브레스 감독으로 바뀌면서 포메이션을 이제 4-3-3을 쓸 것이고 그러면 아마 담스고르가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저는 담스고르 이 뉴스를 보면 삼프도리아는 팔 생각이 없다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딜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리즈도 뭐 관심이 있고 리버풀 관심은 저는 이 리버풀 관심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밥 먹다가 팀이 어디로 튄 거예요. 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디 하다가 그 정도인가요? 네, 이렇게 먹다가 가끔 먹다 보면 너무 맛있게 먹다 보면 튈 수도 있잖아요. 튄 거는 절대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약간 흘린 거지. 이거는 관심이 아니죠. 약간 그 전체 그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쇼핑몰 같은데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다 그냥 그 위시리스트에 담아놓는 거 있잖아. 담아만 놓고 사진은 않는. 맞아요. 사진 안 해요. 장바구니 정리도 안 하고. 그래. 나중에 들어가봤는데 장바구니 99 이렇게 막 적혀있고 막. 그리고 위시리스트 다 하면은 막 저기. 하면 뭐 몇백만 원 이런 거야. 그럼 아니 못 사. 뭐 어때? 그런 정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능통한 기자죠. 고일드가 영입할 걸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어떤 그 Q&A 시간에 담스고르 쪽 원래 레이더만 어떤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는 뭐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공신력은 없어 보인다. 아마도 소니가 있고 전방에 어쨌든 해리케인은 지금 분위기로 토트넘은 절대 안 판다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오른쪽에 지금 아다마 트라오레 링크가 있잖아. 브리안 힐이 좀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 나이대로 봤을 때 좀 스쿼드 자원으로 본다면 누군가 주축 오른쪽 윙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베르바인이나 모우라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담스코르도 이 측면 좀 포워드로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구한 게 링크가 난 게 아닌가.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서 뭐 담스고르 링크는 일단 골드에 따르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윙포워드에 대해서는 파라티치도 관심을 좀 갖고 여러 선수들을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이 선수가 어느 방향에서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자원이었기 때문에 링크가 난다. 특히나 파라티치는 세리아 자원들과 링크가 많이 나니까 그 맥락에서 좀 보는 거 정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블라호비치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한번 링크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공격수다 보니까. 네, 장신의 공격수고 이제 홀란드와 비견될 수 있는 같은 나이대 아주 좋은 자원이죠.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좋은 스탯을 쌓았었고요. 텔레그래프의 소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블라호비치의 영입으로 토트넘은 공격진의 구성, 그러니까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선수의 이적료는 5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800억 원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누누가 투톱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블라호비치를 영입해서 케인과 블라호비치의 투톱을 세우고 싶어 한다.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 나이도 젊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투톱을 쓸 것인지 일단 전 그거 의아합니다. 왜냐면 손흥민을 진짜 높은 연봉을 주면서 이제 재계약을 했잖아요. 손이 이제 무조건 주전 자원이에요. 네. 근데 투톱에서 이 재계약이란 손흥민을 투톱에 안 세우고 오히려 다른 선수를 그 자리에 세운다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니 물론 투톱에 세운다면 손흥민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측면으로 빠져도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손흥민의 어떤 그 동선은 윙도 윙인데 전천후 사실 포워드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약간의 측면에서 워낙에 강력한 선수니까. 근데 나는 투톱을 쓸 거다? 백포를 쓸 것 같은데 4-3-3 아니 뭐 이 정도에 움직이다가 백3로 바꾼다고 그러면 뭐 3-5-2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투톱을 쓴다 하면 그래도 손흥민은 중앙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그렇지.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맞아. 윙백 놓고는 아닐 거 아니야. 물론 누누기 때문에 무슨 뭐 3-4-3도 있긴 하지만 물론 누누기 때문에 갑자기 손흥민은 오른쪽 정발 윙어로 배치해서 갑자기 막 드리블 치고 크로스해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누누도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알잖아요. 중앙에 투톱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블라우비치를 굳이 영입해서 케인과 짝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좀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블라우비치 링크가 뜨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팬들이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조용히 해리케인의 혹시 이탈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거든. 그렇죠. 케인 대체자로 지금 약간 백업으로 생각하고 백업이란다.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팬들도 좀 여기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또 기자들 트윗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니다, 이거는 케인의 대체격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다음 선수는 토미야스입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토미야스 영입이 근접하다. 근데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계약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고 디에슬레틱에서는 아예 8월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 로메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토미야스에 대해서 덧붙여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8월 합류 예정이다. 이번 달에 합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고유대의 경우는 지금 약간 소스가 잠잠해진 게 얘기가 좀 더딘 게 그 토미야스 선수의 발목 부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미야스가 이 부상 때문에 약간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적료는 굉장히 저렴할 것이다. 비싸더라도 2천만 파운드 319억 원 정도의 금액만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영입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이긴 해요. 근데 그거 있죠. 요즘에 워낙에 PL에서는 이적료가 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무딘 느낌이 있지만 이거 되게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2천만 유로든 파운드든 손흥민을 제외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유럽 무대에서 이미 오래 좀 뛰고 있는 선수긴 하지만 아시아권의 수비수에게 이 정도 금액? 이거는 굉장히 높은 이적료다. 그렇죠. 그래서 이 2천만 파운드죠, 이 금액은. 2천만 파운드 319억 원인데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타리그만 보면 이 2천만 파운드 금액도 되게 어려워하는 구단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 상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다니엘 롱고랑 디마르지오는 로메로를 내준 아탈란타가 대체자로 토미야스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로 보면 뭐 익스프레스에서는 로메로의 영입 실패 시 대안이 토미야스의 영입이었다. 그래서 로메로의 영입이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토미야스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토미야스는 영입이 안 된다거나 만약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좀 오른쪽 수비 그러니까 완전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윙 풀백이라기보다는 뭐 비대칭 형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레길론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마다 협상이 좀 더디지만 8월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로메로 영입에 대체격 로메로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선택하려 했는데 로메로가 영입됐으니까 모른다 라고 하는 시선도 있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아예 아탈란타가 지금 토미야스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좀 다양하게 의견이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미야스 역시 뭔가 되게 가깝다라기보다는 좀 기자들마다 엇갈리고 있다. 네. 이러면 좀 모른다 아직. 근데 유력한 기자들은 뭐 조만간 합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이게 되고 다음 선수는 밀렌코비치입니다. 일단 밀렌코비치는 투터 메르카토와 인사이드 풋볼에서 다룬 내용은 예. 로메로의 대체 타겟으로 밀렌코비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근데 로메로가 뭐 완전히 네, 근데 더 요즘에 공신력이 올라가 있는 로마노가 로마노. 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로메로와 함께 밀렌코비치의 영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수비진 전체적으로 좀 바꾸긴 네, 해야 돼요. 대폭 바꿔야 돼요. 네. 센터백은 어떻게 보면 토비가 지금 나간 마당에 솔직한 얘기로 아예 다 바꿔도 된다고 봐 난.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면 조직력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만큼 지금 있는 다빈손 산체스나 뭐 다이어나 다 믿음직하지 못해. 뭐, 로든도 어쨌든 아직은 나는 유망주니까. 서브 스쿼드 자원이라고 봐요. 아직은요. 네. 그러면 주전급 자원 2명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로메로에다가 밀렌코비치가 만약에 영입된다 그러면 이거는 대폭 물갈이가 되는 거죠. 저는 최소 2명은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로마노도 이 둘이 그냥 같이 다 영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웨스트햄이 밀렌코비치에게 진지하게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웨스트햄과의 경쟁이 좀 예고되는 부분이 있다. 웨스트햄도 지금 필요한 포지션이 많아서 분산해서 영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선수 개개인에게 많은 금액을 쓰진 않는다 해도 여러 포지션의 여러 선수들하고 지금 링크가 동시적으로 나고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밀렌코비치도 있고, 그래서 토트넘하고 경쟁이 붙을 수도 있다라고 로마노가 얘기를 했고요. 가격은 1275만 파운드. 그러니까 20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싸. 생각보다 싸죠. 난 이거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로마노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을 같이 영입하기 위해서는 뎁스 때문에서라도 역시나 다이어 그렇지. 혹은 다빈손 산체스 중에 한 명은 먼저 팔긴 해야 할 것이다. 매각해야 돼 이거. 네, 이렇게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저는 활발한 행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손흥민 반대쪽에 포워드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와 관련된 링크가 나잖아요. 네. 측면 포워드에 대한 거. 그다음에 블라우비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근데 어쨌든 아주 가까운 링크는 아니니까 좀 둔다고 봤을 때 그렇죠. 수비진에 계속 링크나는 건 이거는 저는 아주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너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라티치가 지금까지 물론 이들이 잘해야 결국에 성공하는 거지만 움직임과 어떤 타겟팅 그리고 빠른 접근 이런 거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